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우리가 고대사 81번부터 100번까지 또 어떻게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약간 뭐 지문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공을 바탕으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81번부터 갈게요. 81번. 미주신 이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골품을 따져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친족이 아니면 비록 뛰어난 재주와 큰 공이 있어도 처음 정해진 한도를 넘지 못하였다. 이 신분의 경우 두 품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17관등 중에서 제6관등인 아창까지만, 아창 더 올라가고 싶은데 아창, 그죠? 하지만 성주사지 낭의 화상비에 등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매우 어려운 신분이었다. 뭡니까 이게? 육두품이죠. 육두품. 네, 육두품이에요. 자, 그럼 1번. 어려서부터 경당에 들어가 유학과 활쏘기를 배웠다. 이 경당은 장수왕이 지방에 만든 그 교육기관이죠. 네, 고려시대 거니까 고르시면 안 되고. 2번. 신라말 호적과 함께 사회개혁을 추구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품제 때문에 반신라 세력이 됐다라고 얘기했고요. 3번. 상좌평에 임명되어 군사와 정세를 도맡아 처리했다. 상좌평, 네, 백제고요. 4번. 중추원에 소속되어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자, 중추원. 이게 어디 시대 겁니까? 고려 시대의 기구죠. 국왕의 비서기구,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82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자 대봉해가 당 조정에 문서를 올려서 가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자리 잡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북명의 선우는 원래 강약에 따라 일컫는 것이 아닌데 조정제도의 등급과 위엄을 지금 어찌 나라에 성하고 쇠한 것으로 인해 바꿀 수 있겠는가. 마땅히 이전대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거절당했죠.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유명한 사건인데 쟁장이라고 합니다. 이 쟁장이라는 용어를 몰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왕자 대봉해, 우리가 대자를 썼던 거가 이름들이 뭐 대인수, 대무예, 대문예, 딱 발에 비슷할 것이다. 신라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 당나라 조정에서. 그러니까 어디예요? 가는 발해죠. 발해. 윗게 앉게 해달라. 근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국력이 강하고 약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너네를 먼저 신라보다 윗자리에 앉게 할 수는 없다. 그냥 단칼에 거절당한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이죠? 좀 달래주는 부분이죠. 자, 1. 인한, 대응 등의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 그렇고요. 2번. 위화부를 두고 관리 인사 업무를 담당케 했다. 자, 위화부를 두고, 위화부. 신라 진평왕 때, 6세기 신라 진평왕 때에 있었던 기구죠. 네, 관리 인사 기구죠. 네. 3번. 일본에 보낸 문서에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죠. 무왕 때. 자, 그 다음에 4번.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켰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것도 역시 발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가라시기에 해당하는 백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옵니다. 옳은 것. 가.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하였다. 백제의 역사에 대한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하였다. 나. 신라의 누울지왕과 동맹을 맺었다. 다. 지방의 담노의 왕족을 파견했다. 무왕 때. 그리고 국호가 남부여로 개정했다. 성왕 때죠. 가라시기. 가라시기. 여기 지금 이게 없군요. 그러면 요 시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가 언제예요? 260년. 밑에다 할게요. 가 260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관등 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등, 관리의 등급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371년에 평양성 공격.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75년에 웅진청도.
그 다음에 여기 다 해가지고 554년 관산성 전투. 비운의 왕 성왕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라 사비 함난. 몇 년도예요? 그러면 666년이겠죠. 660년. 그쵸?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하였다. 이건 4세기 후반 때의 침류왕. 불교 때죠. 4세기 후반 때의 침류왕. 그럼 가가 아니라 나고요. 나. 그 다음에 신라 눌지왕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나죠. 장수왕이 쳐들어 오고 나서. 그래서 한성이 함락되고 나서. 그래서 나 요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라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웅진청도 라 다식이래요. 다식이. 웅진청도 관산성. 웅진천도 관산성 전투. 그럼 요 시기 맞겠네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물론 누구 때? 저기 누굽니까? 무령왕 때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성왕 때에 사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만 지금 여기 시기 그 둘 다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호가 남부유로 개칭되었다. 그럼 다식이죠. 성왕 때니까 라식이래요. 라. 아니죠. 관산전 전투에서 성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과 디귿, 니은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84번. 밀주신 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 옳은 것. 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왕 5년에 거열주를 승격하여 청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부주가 갖추어져서 대하참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 느낌 옵니다. 중앙과 지방관리들의 노국을 폐지하고 해마다 지기에 따라 조를 차등있게 주는 것을 법으로 삼았다. 왕이 달구벌로 수로를 옮기려다가 실현하지 못하였다. 자, 이게 어느 왕태입니까? 신문왕 때죠. 신문왕. 자,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습니다. 언제예요? 제일 정점에 올랐던 성덕왕 되고 성덕. 그 다음에 이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법흥왕.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해서 이거 맞는 얘기죠? 4번. 독소 삼국가 설치했다. 자, 이거. 그래서 원성을 샀죠? 원성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85번 문제.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왕 41년 10월에 백제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은 군대를 보내 막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고국의 들에 장사 지냈다. 비운의 왕 역시 고국 원한이죠. 4세기 후반에 고국 원한. 원한에 삼쳤어. 주균년 7년에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10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10월에는 백제의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이게 누굽니까? 광개토대왕이죠. 3세기 후반. 네, 광개토대왕이죠. 그럼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이것도 뭐 고구원왕도 3세기 후반이고 광개토대왕도 3세기 후반인데 요 사이에 들어가면 딱 소수리망이죠. 그렇죠? 소수리망 골라라라는 얘기입니다. 소수리망 골라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맞습니다. 2. 빈민구제를 위해 진대법. 이것은 진대법 2세기의 고국 천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기 2번은 2세기의 고국 천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3번. 이거는 4세기 때의 장수왕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낙랑군과 대방군을 한반도 밖으로 쫓아내버렸어. 중국 세력 쫓아내버렸어. 중국 건드렸어. 미천왕이죠. 그래서 4세기 초반 때의 미천왕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 문제 여러분들 아마 해설서가 좀 요 보기가 오타가 났을 거예요. 서로 뒤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86번. 요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나무 덧널이 있고요. 널이라는 게 이제 그게 뭐예요? 관이죠, 관. 여기에 딱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돌멩이를 이렇게 무지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봉도 쌓고.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 초반의 고분 양식이죠. 1.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세련된 무덤이다. 이건 벽돌 무덤. 무령왕릉이고요. 2. 무렵 안에 그려진 벽화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벽이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 그 그림을 그 벽화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문영왕릉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 굴식 돌방 무덤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고구려의 이 굴식 돌방 무덤에 벽화가 많이 남아 있죠. 3번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복물을 만든 무덤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죠. 이게 도굴이 쉬워요. 굴식 돌방 무덤은. 4번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묵거리가 남아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이 도굴이 왜 어렵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무게를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무너져요. 무너지다 보니까는 도굴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87번. 보기의 제시어가 의미하는 내용은 설계도, 장보고, 육두품, 호족, 중이제. 느낌 육두품 이거 이 사람들 바로 뭘까요? 골품제. 골품제의 아마 모순을 말하고 싶은 거죠. 골품제의 모순이죠. 이 설계도 같은 경우는 원래 육두품 출신인데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내려올 때에 크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이죠. 자, 중위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중위제. 중위제는 원래 뭐예요? 이 육두품들이, 특히 육두품들이 골품제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올라갈 수 있는 그 육두품 같은 경우 6등급 아창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 어떤 예외를 준 거죠. 예외를 줘가지고 품계는 육두품인데 조금 관직은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승진제도 중위제. 자, 1. 후상국의 성립과 신라의 몰락 아니고요. 2. 신라 골품제의 모순과 한계 바로 이거죠. 자, 3. 신라 관등제의 정비 과정 아니고요. 4. 신라 하대의 도당 유학생의 활약, 이것도 공통점은 아니죠. 호족은 육두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88번 보겠습니다. 고대 국가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88번. 예. 이거 어디? 여기서 골라야 되나? 88번 골라봅시다. 기억. 2세기 고구려 고국천왕 때는 왕위 계승이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으며 부족적 전통을 지닌 오부에서 그 수도와 그 주변의 행정단위를 의미하는 오부로 개편되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고국천왕 때 중앙집권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부자상속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오부족이 있었죠. 뭐 계르부, 손오부, 전로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부족적 전통을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부, 중앙행정구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5세기 백제 동성왕은 고구려를 피해 남쪽 금강유역의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동성왕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제 동맹을 조금 더 결속을 시키는, 뭘로? 결혼 동맹의 성격으로 바꾼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신라 법흥왕은 병부의 설치와 상대 등의 설치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렇습니다. 병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제 군사 조직을 장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했어요? 골품제를 정리를 했어요. 골품제.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법흥왕 때 골품제를 정비를 했던 것이, 즉 상대등 제도를 줬던 거, 이 정비를 했던 것은 그 전보다 훨씬 왕권이 강화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품제가 나중에 가게 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보완하고 수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 골품제가 끝없이 가다 보니까 육두품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계층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골품제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나중에 불만이 많아서 신라의 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또 왕위 다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데 법흥왕 때 골품제 성립은, 골품제를 정리했던 것은 또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리을. 고구려의 태조왕은 게르부 고시의 왕위 세습권을 확립하였으며 옥저 복속시켰다. 그렇습니다. 미음. 백제 성왕 때는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국고를 남부여로 바꾸었으며 아직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태자에게 한짝을 겼다. 이 아직기가 일본에 건너갔던 4세기 때입니다. 4세기 근처고 4세기 때. 그럼 성왕 때 뭐를 했어요? 불교를 전파했잖아요, 일본에. 자, 비읍. 3세기 고구려 동천왕은 서한평을 공격했다. 예.
공격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동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동천왕 동, 서한평 서, 동서.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자, 89번 문제. 다음 시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성여왕 3년 나라 안의 여러 주 안에서 공부를 마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고 나라의 셈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실을 보내어 독촉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진성여왕 신라 하대 때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9세기 후반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1. 공주 명학성에서 망이 망성. 이게 고려시대 12세기의 상황이죠. 그렇죠? 무인 정권기에. 2. 홍경래의 지휘 아래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봉기하였다. 19세기 초반에 조선의 상황입니다. 3.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하자 왕이 남아벼슬의 영기에게 진압하라고 명하였다. 네, 이게 진성여왕 때죠. 근데 영기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영기를 사형시켰죠. 4. 김음돌의 모욕 사건을 계기로 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척이 이루어졌다. 7세기 신문왕 때의 장인이 모욕 사건을 일으켰죠. 이 신문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고려시대 것도 나오고 조선시대 것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대적인 어떤 흐름, 그것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90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국 전황하는 한미한 신분의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소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켰다. 진대법을 했었죠. 나. 광기토 대왕은 외국의 침입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외병을 낙동강유에서 섬멸하였다. 자, 광기토 대왕 그 가와 나 시기에, 즉 2세기와 4세기 초반까지의 요 시기에 있었던 것을 골라라라는 얘기입니다. 1. 백제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 일대를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광기토 대왕 이후에 장수왕 때죠. 5세기. 그죠? 5세기. 내가 이거 3세기라고 했어요? 아니죠. 이거 3세기가 아니라 4세기 후반. 네,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2. 전현의 모용왕의 침략을 받은 궁궐이 불타고 남녀 5만명이 포로 잡혔다. 자, 정말 비운의 왕입니다. 누굽니까? 고국 원왕이죠. 고국원왕. 그 고국원왕. 가와 나 시기에 들어가네요. 371년이니까 371년도에 고국원왕이 전사하죠. 네. 자, 3번.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그죠? 소수림왕. 소수림왕. 네. 그 다음에 4번. 위해장수 광구검에 의해 환도성이 함락당했다. 이거 3세기 때죠? 예, 3세기 때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와 나 사이에 고국전왕 2세기, 그 다음에 여기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까지. 자, 1번 보겠습니다. 백제 요거 장수왕 때죠? 백제수로 장수왕 때. 그러니까 1번 이거 틀리네요. 1번 이거 틀리네요. 2번 전현의 모용왕이 침입을 받아. 이거 고국 원왕 때죠. 여기 이 사이에 들어가죠. 맞고. 이거 소수림왕 때니까 맞고. 그 다음에 광구검 이거 3세기 때니까 맞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아마 요게 90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좀 약간의 오타가 났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1번. 네, 1번 맞네요. 아이고. 네. 자, 살짝 고백하면은 요거 이제 제가 문제를 쭉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풀거든요. 촬영 전에. 근데 딱 보다 보면서 잘못 푸는 거 문제 풀다 보니까 또 알게 됐네요. 예, 정답 1번. 오류 없습니다. 자, 91번 볼게요. 미주신 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역사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야가 모반하였다. 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이사부를 돕게 하였다.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고 그것에 도착하니 그들이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공로를 평가하는데 사다함이 으뜸이었기에 왕이 좋은 밥과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다.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과 관련된 거죠.
자, 적절한 것 1. 이사보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하겠다. 우지가 신라왕이래. 지증왕입니다. 2. 건원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했다. 법풍왕이죠. 그 다음에 3. 개국 대창 홍제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김씨 왕이 계승체제. 김씨로 내내 물려준다. 내내 물려준다. 그래서 내무랑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2번. 다음 승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 원효는 다른 종파들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신문화쟁론. 그렇습니다. 2. 의상은 화엄 일승법 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확립하고 일찍다 다즉일에 원융사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나 지배층 내부의 갈등을 지향하는 사회통합론을 제시했다. 그렇죠? 자, 3번.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지의 성지를 순리하고 왕호 천축국전 인도까지 갔다 온 기행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또 뭐 이런 정글 헤쳐가면서 해초 그렇죠? 네. 4번. 진표는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시각을 전수받아 독자적인 유시각파를 세웠다. 현장의 제자 원칙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앞에 나왔습니다. 원칙. 그렇다면 진표는 누구냐? 진표는 8세기에 백제 땅, 백제 옛날 땅 가가지고 백제 유민들에게 이 미륵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종이라는 종파를 창실했는데, 즉 백제 유민들에게 미륵신앙, 즉 미륵불은 어떤 거냐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 나타나는 이 세상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는 부처를 미륵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이 진표가 백제 유민들에게 이것을 전파했던 그 의미는 바로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유민들에게 어떤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신라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진표. 자, 93번. 통일신라의 토지제도를 시행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조를 지급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백성들에게 토지를 준다는 것은 국왕이 어느 정도 권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정점이 있었던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덕왕이죠. 문무 관료제를 지급하되 차등을 주었다. 신문왕이고요.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급 부활이 됐어요. 경덕왕이죠. 여러 내외관의 노급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했게 하여 이로써 영원히 법식을 삼았다. 노급 폐지죠. 신문왕이죠. 그러면 관료존 주고 노급 폐지하고 먼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경덕왕 때부터 조금씩 왕권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디귿. 정답 1번. 자, 94번. 신라시대 승려, 원효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스님에 관한 문제인데 꼭 나와요. 자, 1번. 진골귀족 출신으로 당나라에 수학하고 돌아온 영주의 부속사를 세웠다. 원효가 아니라 누굽니까? 의상이죠. 의상. 네. 2번. 인도에 들어가 성지를 순례하고 기행문. 해초라고 그랬죠. 해초. 네. 3번. 대중에게 나무야베탑을 연불하며 극락세계에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맞죠. 원효대사 나무야베탑을.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주장했던 건 누구예요? 의상이죠. 의상. 네.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의 나무야베탑을 의상의 관세음보살. 그래서 나무야베탑을 관세음보살. 자, 4번. 왕에게 건의하여 황룡사 구춘묵답 짜장면. 예, 자장율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5번. 다음 제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것은 왕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위와 아래가 있고 벼슬에도 높고 낮음이 있어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고 의복 또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습속은 점점 각박해지고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오로지 외래품의 진귀한 것만을 숭상하고 토산물에 야비한 것을 싫어한다. 그리하여 예절이 분수에 넘치는 데 빠지고 풍속이 파괴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옛날 법에 따라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그래도 만약 일부러 범하는 자는
진실로 응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사치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얼마나 사치를 했으면 사치하지 말아라는 거야. 흥덕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흥덕왕 때는 우리가 9세기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9세기 초반. 사치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귀족들 사치를 너무너무 하니까. 그렇죠? 하지는 많은데 뭐 사치 안 하겠어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사치 금령이 내려졌을 때에 신라의 상황은 어때요? 왕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지죠. 그죠? 자, 그러면 1.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 근처로 이동하여 국가를 세웠다. 698년도에 발해 건국한 건 얘기하는 거고요. 2. 장보고가 당에서 귀국하여 현재 완도에 청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 시기죠. 바로 요 시기. 네. 3. 불국토의 이상을 조화와 균형감각으로 표현한 불국사. 네. 경도왕 때 75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자 4번 견훤이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 정복했습니다. 900년이죠. 900년.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해설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치 금령은 834년. 그 다음에 청해지 설치는 828년입니다. 같은 왕 때예요. 그래서 정답 2번. 자, 96번 볼게요. 군사제도가 실시된 시기 순으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 시대를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 시대 거고, 5위의 진관체제, 이거 조선의 전기죠. 조선 전기. 5군영의 소고군, 이건 조선 후기 이임진왜란 이후에, 그죠? 2군과 2군 6위, 그 다음에 지방군, 주영군, 주진군, 이건 고려시대의 군사제도고요. 그러면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정답 2번. 네. 자, 9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낭의 화상, 백월, 보광탑, 비문. 이거 이제 요것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싹 들어올 거예요. 이죠. 계속 몇 번 이게 나왔죠. 요게 최추원이 쓴 글입니다. 최추원. 자, 대견원 기고려 왕서. 견훤과 관련된 견훤의 책사였습니다. 후백제 견훤의 책사. 누굽니까? 최승우예요. 천재라고 일컬었던 최승우라는 책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낭원대사 오진탑 비명. 이거는 최언입니다. 최언위라는 사람이죠. 최언위. 요 최언위는 왕건의 책사예요.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의 책사죠. 뭐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둘 다 신라시대 때 아주 유명한 삼최죠. 삼최. 네. 경주시죠. 나도 경주시죠. 자, 삼최. 육두품이죠. 육두품. 네, 옳은 것.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적 억압을 주장했다. 아니죠. 육두품들은 골품제를 비판하게 했습니다만 호적 억압을 주장하진 않아요. 호적과 결탁을 했죠.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에서 공부하였다. 국립교육기관 태학. 요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냐면 국학에서 공부했다. 우리가 육두분들이 국학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네, 했죠. 근데 이 국학이 태학으로 나중에 이름을 바꾼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요 문제를 낼 때에 이런 문제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이 보기 2번을 고구려 소수리망대로 보고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실 때에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3번.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 왕조에도 벼슬했다. 고려 왕조에서 벼슬했던 사람은 최언위밖에 없고요. 4번.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네, 바로 이거죠. 네, 빈공과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98번. 다음 주신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옛니는 대사의 어진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었기에 당나라에 머물러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언하신 적산원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경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옛니란 대사가 옛니란 사람이
이 대사의 도움으로 당나라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쓴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사는 누구예요? 대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청해진 대사 장보고, 그죠? 청해진 대사 장보고입니다. 1.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그렇죠. 2.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3. 회역사, 견당, 매물사 등의 교육사절을 파견했습니다. 네. 4.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자, 이것이 김원창이죠. 김원창의 난이죠. 김원창. 신라 진골귀족인 김헌창, 웅주 도독인 김헌창. 822년에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인데 김원창의 난이죠. 아버지 누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난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1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창은 자결을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99번 문제. 다음 가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통치제도로 옳은 것은? 호암사에는 가라는 바위가 있었다. 바위가 있대요.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를 한자로 하면 바위암 뜨자. 암. 그죠?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뽑을 때의 후보 3~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에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가지고 와서 열어보고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이 암. 이게 정사암이죠. 정사암. 백제의 귀족회의인 정사암. 중앙정치는 대대류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 고구려 거고요. 중앙어청을 22개로 확대하고 수도는 오부, 지방은 오방. 이게 성황때죠. 성황때 했던 것이죠. 16품의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깔을 구별하여 입덕했다. 그렇죠. 고유왕때. 자, 리을 지방행정조직을 구주 오소경. 이건 통일신라고요. 통일신라. 자, 미음 중앙에 삼성육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언제예요? 발해죠? 발해. 그래서 니은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 다음 사건들을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살수대첩 7세기 들어갔죠. 612년 안시성섬 수나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당나라 물리치고 고구려가 주류성 함락가 바로 뭐예요?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가야 멸망 이건 진흥왕 때 6세기 때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했던 것이고 그럼 얘가 맨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살수대첩 안시성섬 그 다음에 백제 멸망 뒤에 백제의 부흥운동 멸망 리을 기억 니은 디귿 정답 1번입니다. 연도 말씀드리면은 살수대첩 612년 612죠. 612 그 다음에 안시성섬 645 그 다음에 주류성 함락 663년 백제가 660년에 멸망했고요. 대가야 멸망 562년 진흥왕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문제 100번까지 딱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많긴 하겠습니다만 129번 고대사 문제를 죄다 몽땅 다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